많은 남성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활력을 잃어가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60이 넘었으니 어쩔 수 없지라며 스스로를 위로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환자들을 보면 활력을 잃는 원인은 단순히 나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슷한 연령대의 두 남성이 있습니다. 한 분은 매일 피곤하고 기운이 없어 부부 관계조차 회피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 분은 같은 나이에도 여전히 아침마다 활력을 느끼고 일상에서 즐거움을 잃지 않습니다. 같은 나이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답은 바로 생활 습관과 몸속의 작은 변화들에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를 핑계 삼아 진짜 원인을 외면합니다. 그러나 활력 저하는 혈관 건강, 호르몬 균형, 그리고 일상의 작은 습관과 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나이를 탓하기 전에 내 몸의 신호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혹시라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 나는 이제 늙었으니 어쩔 수 없어 라고 체념하고 계시다면 다시 생각해 보시길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 활력을 잃는 절대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작은 깨달음이 여기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지만 원인을 잘못 짚으면 평생을 허무하게 보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원인을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많은 남성들이 실제로 어떤 현실에 부딪히고 있는지 거울 속에서 마주하는 낯선 얼굴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아침에 거울을 바라볼 때마다 예전에 자신감 넘치던 얼굴은 사라지고 피곤하고 무기력한 모습이 비칩니다. 한때는 눈빛만 봐도 에너지가 느껴졌는데 이제는 어깨가 처지고 주름 사이로는 자신감 대신 걱정이 보이곤 합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이민수 씨, 65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어느 순간부터 거울을 보는 게 싫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출근 준비하며 넥타이를 매는 제 모습이 자랑스러웠는데 지금은 피곤에 찌든 얼굴만 보이니까 더 이상 제 자신 같지가 않아요. 그의 말 속에는 깊은 좌절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민수 씨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이런 변화를 겪으며 마음속으로는 크게 흔들립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괜찮아, 다 나이 탓이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하지요. 문제는 그렇게 덮어두면 상황이 더 악화된다는 데 있습니다. 사실 거울 속 낯선 얼굴은 단순히 외모의 변화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거나 호르몬 분비가 줄어드는 등 몸속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는 작은 경고일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면 활력 저하는 점점 깊어지고 삶의 질은 크게 떨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습니다. 거울 속 모습은 단순한 외형이 아니라 건강의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 그 속에서 몸이 전하는 목소리를 읽어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한 남성이 실제로 어떻게 이러한 현실에 무너지고 또 어떤 과정을 통해 다시 길을 찾았는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다음은 김상현 씨, 67세의 이야기입니다. 김상현 씨는 대기업 임원으로 은퇴할 때까지 누구보다 성공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많은 성과를 이루고 주변에서도 존경받는 인물이었지요. 은퇴 후 그는 아내와 함께 여행을 다니며 제2의 인생을 즐길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한 그림은 예상치 못한 문제 앞에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바로 급격한 성기능 저하였습니다. 처음 병원을 찾은 건 본인이 아니라 아내였습니다. 아내는 머뭇거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남편이 몇 년째 부부관계를 피하고 있습니다.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이제는 제 곁에 눕는 것조차 힘들어합니다. 그녀의 눈에는 걱정과 안타까움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김상현 씨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진료실에서 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조용히 고백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아무 의욕이 없습니다. 몸이 제 것이 아닌 것 같고 아내가 다정하게 대해줄수록 오히려 더 비참해집니다. 그는 값비싼 보약과 수입 영양제를 시도했지만 효과는 전혀 없었고 오히려 위가 불편해지는 부작용만 겪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점은 분명합니다.
아무리 사회적으로 성공했더라도 건강과 활력을 잃으면 삶의 기쁨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문제를 감추고 혼자 견디려 할수록 더 깊은 상처가 됩니다. 이제 우리는 김상현 씨의 사례를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활력을 되찾는 길은 비싼 약이나 보약이 아니라 문제의 뿌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바른 방법을 찾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서는 이 문제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부부관계와 가족 전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김상현 씨의 아내는 진료실에서 눈시울이 붉어진 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피하는 게 처음에는 이해가 됐습니다. 피곤해서 그러려니 했지요. 그런데 이제는 제 손을 잡는 것도 제 곁에 눕는 것도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은 무너집니다. 우리가 함께한 수십 년의 결혼 생활이 무너지는 건 아닐까 두려워요. 이 고백은 단순히 한 아내의 슬픔이 아닙니다. 남성의 활력 저하는 부부 관계를 약하게 만들고 결국 가족 전체의 분위기까지 흔들 수 있습니다. 남편은 자신감을 잃고 침묵 속에 갇히며 아내는 점점 고립감과 외로움에 빠집니다. 자녀들도 집안의 공기를 느끼며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많은 환자 가족을 만나면서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편이 건강 문제를 부끄러워하며 숨기려 할수록 아내는 점점 지쳐가고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멀어집니다. 사랑의 온도는 식지 않았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으니 서로를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분명합니다. 활력 저하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남편의 침묵은 아내의 눈물을 낳고 아내의 눈물은 결국 가족 전체의 행복을 흔듭니다. 그러므로 용기 있게 문제를 인정하고 해결하려는 첫걸음이 필요합니다. 다음에서는 많은 남성들이 선택하는 잘못된 해법, 즉 값비싼 보약과 수입 영양제의 함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활력 저하를 느낄 때 가장 먼저 찾는 것은 값비싼 보약이나 화려하게 광고되는 수입 영양제입니다. TV와 인터넷에는 단숨에 젊음을 되찾는다는 문구와 함께 고급스러운 포장, 유명인의 추천이 넘쳐납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해결책이라 믿고 큰돈을 투자합니다. 그러나 진료실에서 제가 만난 수많은 환자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몇 달을 먹었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오히려 속이 더 불편해졌습니다. 김상현 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백만 원을 쏟아부었지만 돌아온 것은 실망과 후회뿐이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활력 저하의 근본 원인은 단순히 영양 부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혈관의 탄력, 혈액순환, 호르몬의 균형 등 복잡한 시스템의 변화가 원인인데 단일 보충제 몇 알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비싸니까 효과가 있겠지라는 착각에 빠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값비싼 약값이 곧 효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해법은 돈과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고 희망마저 앗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문제의 뿌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근본적으로 몸을 회복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제 활력 저하의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활력 저하를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그 뿌리는 혈관 건강에 있습니다. 혈관은 우리 몸 구석구석에 산소와 영양을 전달하는 길입니다. 이 길이 막히거나 약해지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세포까지 제대로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피로감이 쌓이고 남성 호르몬 분비까지 줄어들어 활력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60대 초반의 이정호 씨는 늘 무기력함을 호소했습니다. 검사 결과 특별히 큰 질환은 없었지만 혈관 탄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혈액이 원활히 돌지 않으니 몸이 반응할 힘을 잃어버린 것이지요. 또한 남성 호르몬 수치 역시 혈액순환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피가 잘 돌지 않으면 호르몬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 결과 자신감과 활력이 동시에 사라집니다. 결국 문제는 단순히 나이가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약해진 혈관 기능과 그로 인해 무너진 균형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분명합니다.
활력을 되찾으려면 먼저 혈관을 되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썩은 나무에 아무리 영양제를 주어도 소용없는 것처럼 혈관이 건강하지 않으면 그 어떤 보약도 효과가 없습니다.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혈관을 되살리고 몸의 균형을 회복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다음에서는 우리가 매일 마시는 아주 익숙한 음료, 바로 커피가 가진 놀라운 비밀을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커피를 단순히 잠을 깨우는 각성제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커피 속에는 그 이상의 힘이 숨어 있습니다.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단순히 정신을 깨우는 것을 넘어 중추신경계를 자극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이는 남성 활력과 직결된 호르몬 분비를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 이민호 씨, 58세는 하루 종일 피곤해 퇴근 후에는 아무것도 할 기운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침마다 블랙커피 한 잔을 꾸준히 마시기 시작하면서 점차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단순히 집중력이 높아진 것뿐 아니라 이전보다 몸이 가벼워지고 생활의 활력이 되살아났다고 말했습니다. 커피에는 카페인뿐 아니라 다량의 항산화 물질도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혈관벽을 보호하고 노화를 늦추며 전반적인 순환 건강을 개선합니다. 다시 말해, 커피는 단순히 졸음을 쫓는 음료가 아니라 몸의 근본적인 활력을 일깨우는 천연 촉매제인 것입니다. 물론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 지나치게 마시면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수면이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양, 올바른 방법으로 마신다면 커피는 나이든 남성의 몸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훌륭한 선물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동반자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바로 고대 문명부터 남성의 비밀 무기로 불려온 카카오입니다. 카카오는 단순한 달콤한 초콜릿의 재료가 아닙니다. 고대 마야와 아즈텍 문명에서는 카카오를 신들의 음식이라 불렀습니다. 전사들이 전투에 나서기 전 카카오 음료를 마신 이유는 단순히 허기를 달래기 위해서가 아니라 힘과 용기를 북돋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카카오 속에는 플라바놀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혈관을 확장하고 혈류를 개선하여 남성 활력에 꼭 필요한 산소와 영양을 더 원활하게 공급합니다. 또한 카카오는 세로토닌과 도파민 같은 기분을 좋게 하는 물질의 분비를 촉진해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자신감을 회복하게 도와줍니다. 실제로 60대 김영호 씨는 늘 긴장과 피로 속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카카오 함량이 높은 다크 초콜릿을 조금씩 섭취하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예전보다 활력이 살아나 일상에서 웃음이 늘어났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순수 카카오입니다. 시중의 달콤한 초콜릿은 설탕과 지방이 많아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 함량이 높은 다크 초콜릿이나 순수 카카오 파우더는 남성 활력의 든든한 조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 가지 강력한 동반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커피와 카카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음에서는 이 특별한 조합이 만들어내는 놀라운 상승 효과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커피와 카카오는 따로 마셔도 훌륭하지만 두 가지가 만나면 더 놀라운 힘을 발휘합니다. 커피의 카페인은 혈관을 자극해 즉각적인 활력을 주고 카카오의 플라바놀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류를 원활히 흐르게 합니다. 즉, 하나는 불씨를 지피고 다른 하나는 불길을 키우는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실제로 유럽에서는 모커라는 음료가 오래전부터 사랑받아 왔습니다. 이는 커피와 카카오가 만나 만들어낸 대표적인 조합이지요. 현대의 연구 결과도 이 조합이 집중력 향상, 기분 안정, 혈액순환 개선에 탁월하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예를 들어 박준호 씨 62세는 아침마다 블랙커피를 마셨지만 오후에는 여전히 쉽게 피곤해졌습니다. 그런데 커피에 카카오 파우더를 조금 섞어 마시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오후에도 기운이 유지되고 집중력이 높아져 일상생활이 훨씬 활기차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커피와 카카오는 각자도 강력하지만 함께할 때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단순한 에너지 회복이 아니라 몸속 깊은 곳에서 활력을 되살리는 황금 조합인 것이지요.
이제 궁금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커피와 카카오를 어떻게 마셔야 가장 효과적일까? 다음에서는 이 황금 조합을 실생활에서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커피와 카카오를 어떻게 마셔야 가장 효과적일까? 사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양과 타이밍, 그리고 형태입니다. 첫째, 양입니다. 하루에 커피는 1, 2잔, 카카오는 소량으로도 충분합니다. 카카오 파우더라면 한 티스푼 정도를 커피에 섞어 마시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오히려 쓴맛이 강해지고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적당함이 핵심입니다. 둘째, 타이밍입니다. 아침이나 점심 직후가 가장 적절합니다. 이때 마시면 하루 에너지를 끌어올리고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하지만 늦은 저녁에 마시면 수면이 방해될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형태입니다. 시중에 파는 달콤한 핫초코가 아니라 설탕이 적은 순수 카카오 파우더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진짜 건강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도현 씨 59세는 아침마다 설탕을 넣은 믹스커피를 즐겨 마셨습니다. 그런데 습관을 바꿔 블랙커피에 카카오 파우더를 살짝 넣어 마시기 시작했더니 점심 이후에도 피곤하지 않고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여기서 작은 교훈이 있습니다. 건강은 큰 변화보다 작은 습관의 변화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커피와 카카오를 올바른 방법으로 즐기는 습관만으로도 활력은 충분히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이렇게 되살아난 활력이 단순히 몸의 에너지에만 그치지 않고 남성 호르몬과 자신감 회복에도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나이가 들수록 가장 크게 느끼는 변화는 바로 자신감의 저하입니다. 단순히 체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나는 더 이상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이 자신감을 갉아먹습니다. 그런데 이 자신감은 단순한 심리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남성 호르몬, 특히 테스토스테론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은 근육과 뼈, 활력뿐 아니라 남성다움의 상징이라 불리는 자신감과 직접 연결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호르몬의 분비가 서서히 줄어들어 피로감, 무기력, 성기능 저하가 나타납니다. 결국 몸과 마음이 동시에 지쳐버리는 것이지요.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커피 속 카페인과 카카오 속 플라보노이드, 테오브로민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호르몬 균형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서도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때 남성들의 자신감과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박민수 씨 62세는 몇 년 전부터 기운이 없어지고 아내 앞에서도 위축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아침마다 블랙커피에 순수 카카오를 타서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서 몸이 가벼워지고 자신도 모르게 말투와 표정이 활기차게 바뀌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내와의 관계에서 다시 웃음과 따뜻함이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남성 호르몬은 단순히 몸의 에너지에 그치지 않고 자신감과 인간관계, 삶의 질 전체를 결정하는 핵심 열쇠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이렇게 되살아난 활력이 단순히 개인의 행복을 넘어 가족과 사회관계에도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남성 활력이 회복되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바로 가정의 분위기입니다. 사실 많은 아내들이 남편의 건강과 활력 저하를 누구보다 민감하게 느낍니다. 남편이 피곤해하고 무기력할 때 아내는 그저 옆에서 바라보며 안타까움과 외로움을 동시에 느끼게 되지요. 하지만 활력을 되찾으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몸이 가볍고 마음이 밝아진 남편은 아내와 대화할 때 더 자주 웃고 함께 산책하거나 여행을 가고 싶다는 의지도 생깁니다. 자연스럽게 부부관계의 긴장과 어색함이 사라지고 집안에는 다시 웃음소리가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이정호 씨 65세는 은퇴 후 기력이 떨어지면서 아내와의 관계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대화는 줄고 식탁에서도 서로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커피와 카카오 습관을 시작한 뒤부터 그는 점점 활력을 되찾았고 어느 날 아내에게 먼저 주말에 같이 공원 갈까?
라고 제안했습니다. 그 순간 아내의 눈빛은 다시 빛났고 두 사람은 예전처럼 손을 잡고 걸으며 웃을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남성의 활력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행복과도 직결됩니다. 한 남자의 변화가 곧 아내의 미소를 되찾고 자녀들에게도 따뜻한 에너지를 전하는 원천이 되는 것이지요. 다음에서는 이렇게 회복된 활력이 가정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 직장 생활이나 친구 모임에서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남성의 활력이 회복되면 그 변화는 단순히 집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밖으로 나가 사람들을 만날 때도 달라집니다. 활력이 떨어졌을 때는 친구 모임에 가는 것도 귀찮고 직장 후배들이나 사회 모임에서도 자신감이 줄어듭니다. 말수가 줄고 어깨는 움츠러들며 자연스럽게 인간관계도 위축되지요. 하지만 몸과 마음이 회복되면 상황은 정반대가 됩니다. 목소리가 힘차고 표정이 밝아지면서 대화가 즐거워집니다. 사소한 모임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후배들이나 친구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신감이 살아난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는 법입니다. 예를 들어 최영호 씨 63세는 몇 년 전부터 동창 모임에 잘 나가지 않았습니다. 기력이 없고 늘 피곤해 보이니 친구들과 대화하는 것도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커피와 카카오 습관을 이어가면서 활력을 되찾자 오랜만에 모임에 나가도 친구들이 요즘 얼굴이 좋아졌다라고 말할 만큼 달라졌습니다. 그 한마디가 다시금 그의 자존감을 크게 회복시켰습니다. 이처럼 활력을 되찾는다는 것은 단순히 몸의 건강뿐 아니라 사회적 자존감과 인간관계를 새롭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밖에서 당당히 웃고 말할 수 있는 자신감, 그것이야말로 중년 이후 삶에서 가장 큰 자산일지 모릅니다. 다음에서는 이렇게 몸과 마음, 관계까지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우리가 흔히 빠지기 쉬운 오해와 잘못된 습관들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 반드시 피해야 할 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여러 가지 시도를 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정보와 오해 때문에 오히려 몸을 더 지치게 만들거나 돈과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째, 값비싼 보약이나 수입 보충제에만 의존하는 습관입니다. 광고에서는 기적 같은 효과를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단기적인 자극만 줄 뿐입니다. 오히려 간이나 위에 부담을 주어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둘째, 단기간에 효과를 보려고 무리하는 것입니다. 몇 주 만에 근본적으로 변하길 기대하며 과도하게 운동하거나 커피와 카카오를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몸은 서서히 회복하는 구조이기에 인내와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셋째, 생활 습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커피와 카카오를 마셔도 늦게 자고 술을 과하게 마시며 운동을 전혀 하지 않으면 효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활력을 되찾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토대는 결국 균형 잡힌 생활입니다. 예를 들어 김성호 씨 61세는 활력을 되찾기 위해 고가의 수입 영양제를 사서 매일 먹었습니다. 하지만 피로는 사라지지 않았고 결국 위장에 문제만 생겼습니다. 이후 그는 단순히 커피와 카카오 습관, 규칙적인 걷기, 일찍 자기라는 기본을 실천하면서 오히려 훨씬 빠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잘못된 길을 피하지 않으면 올바른 해답을 만나기도 어렵습니다. 건강한 습관, 과학적 근거, 꾸준함이야말로 활력을 회복하는 진짜 열쇠입니다. 다음에서는 이렇게 올바른 습관을 통해 활력을 회복한 실제 사례들을 더 깊이 살펴보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론과 원리만으로는 다소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례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정혜준 씨 64세입니다. 그는 늘 피곤하고 부부관계에서도 자신감을 잃어 의기소침해 있었습니다. 여러 약과 보충제를 시도했지만 효과가 없었지요. 그러나 매일 아침 블랙커피에 순수 카카오를 넣어 마시고
하루 20분씩 걷기를 병행한 결과 3주 만에 몸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무엇보다 아내와 대화할 때 웃음이 늘고 스스로 당당해졌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박상우 씨 70세입니다. 은퇴 후 활력이 떨어지자 사람 만나는 것도 꺼리며 집에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용기를 내어 생활 습관을 바꾸었습니다. 규칙적으로 잠을 자고 아침마다 커피와 카카오를 마시며 주 3회 친구들과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2달 후 그는 친구들 모임에서 예전보다 젊어졌다는 말을 들으며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이 사례들이 전하는 교훈은 단순합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작지만 꾸준한 실천이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커피와 카카오라는 작은 습관, 걷기라는 기본적인 운동, 그리고 생활의 균형. 이 세 가지만 꾸준히 지켜도 활력과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누구나 시작할 수 있고 누구나 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몸과 마음을 위해 작은 노력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결론으로 넘어가 지금부터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여정을 시작해야 하는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곁에서 다시 활력을 되찾고 싶은 마음,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남성들은 나는 이제 늦었어 라는 생각 때문에 첫 발을 내딛지 못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커피와 카카오 습관, 걷기와 같은 기본적인 생활 습관은 결코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를 꾸준히 이어갈 용기와 의지가 있다면 몸은 스스로 회복하고 마음은 다시 빛을 찾게 됩니다. 활력은 단순히 체력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과 관계, 자존심, 그리고 인생 전체를 바꾸는 힘입니다. 예를 들어 한 남편이 활력을 되찾으면 아내의 미소가 돌아오고 자녀들에게는 든든한 아버지의 모습이 다시 살아납니다. 직장이나 친구 관계에서도 더 당당하게 웃을 수 있고 무엇보다 스스로에 대한 신뢰와 자존심이 되살아납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커피 한 잔에 순수 카카오 한 스푼을 넣고 시작해보세요. 아주 작은 행동이지만 그것이 여러분 삶의 방향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단언합니다. 나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지금의 선택이 앞으로 10년, 2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용기와 의지를 갖고 오늘 말씀드린 방법을 삶 속에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아침은 청춘의 아침처럼 다시 빛나게 될 것입니다.